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입제식을 시작으로 1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순례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결연한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승보종찰 송강사에선 천리순례 입제와 함께 초대형 괴불이 6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천리순례 원만회양을 염원하는 괴불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함을 잃지 않는 연꽃을 일컫는 처염상정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서울중부경찰서가 손을 잡고 학내 성폭력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제주교대 대불련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4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중흥을 기치로 내건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입제식을 시작으로 1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출발지인 송강사에서 첫 발을 뗀 순례단은 앞선 오리엔테이션에서 최종 점검을 마치고 결연한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강사 마당 한켠에 100여 개의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상월선언의 세 번째 만행결사인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의 시작을 알리는 취침 공간이자 휴게소입니다. 추위는 물론 비와 바람을 막아줄 처소를 둘러보는 것도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둘러 순례단 참가 접수를 하는 손길도 분주해졌습니다. 불법승 삼보를 찾아 나서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순례단 모두의 얼굴은 미소를 가득 띄었습니다. 지난해 순례길 안전을 책임졌던 지우 스님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순례길을 사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작년에는 그 강가가 좀 많아서 그나마 좀 안전상에 좀 유리했는데 올해는 국도가 많고 그다음에 고개도 많이 넘어야 돼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입제부터 회양까지 순례단의 건강을 살필 달리는 약사전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상월선언 후원금으로 마련한 새 구급차는 든든한 야광보살입니다. 이번에는 의료팀이 경주병원, 일산병원 또 저희 의료원에서 다 합류시켜서 그렇게 작년보다는 배 이상 보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꾸려왔습니다. 출발 전 순례 일정과 청기동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순례단은 다시금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승보로 출가, 법보로 수행, 불보로 깨달음을 상징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출발지인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대단원의 막이 오른 데 대한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 송강사는 16국사를 배출한 승보 종찰로서 한국 불교의 성가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는 도량입니다. 바로 우리 송강사에서 그 천리길 대장정의 첫걸음을 뗀다는 것이 매우 뜻이 있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을 비롯해 여야 대선 후보 등 정치권과 BBS 이선재 사장 등 각계에서 원만한 회양을 바라는 응원 메시지도 상영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순례단의 치열한 수행 정진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순례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 불자도 불교 중흥을 위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불교 그리고 찾아가는 불교가 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불자들이나 대학생 불자들에게 직접 불교가 찾아가서 서로 보듬어주고 힘이 돼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만행결사가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면 올해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자신감 넘치는 순례단의 힘찬 발걸음이
최종 목적지인 양산 통도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선 천리순례 입제와 함께 60년 만에 초대형 괴불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하고 4부대 중에 천리순례 원만회양을 염원하며 괴불제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괴불을 대웅전 앞마당으로 모시는 이윤의식이 시작되고 괴불함을 든 학인 스님들이 괴불대로 향합니다. 괴불이 하늘을 향해 오르고 시리도록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거대한 탱화가 서서히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로 6.3m, 세로 10.6m로 아파트 4층 높이에 이릅니다. 4부대 중의 얼굴에는 환희심이 가득합니다. 본존을 기준으로 좌측 아래에는 관세음 보살이, 우측에는 대세지 보살이 정병과 연꽃을 쥐고 있는 형상, 1961년 일섭 스님 등 13명의 화원들이 그린 대작으로 화려한 채색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과 위원 불자님들께서 다생업의 제업이 모두 소멸되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면서 모든 분들의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그렇게 태어난 그 괴불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웅전 앞에서 괴불을 모시고 5일간 야간 법석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괴불제가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송광사 괴불은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장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불자와 참배객들이 송광사를 찾아 산사 음악회도 함께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요. 막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닷새간 이어지는 괴불제는 때맞춰 송광사에서 시작된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의 원만회양과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위해 낳두신 대형 부처님, 경외로운 그 모습만큼이나 크나큰 자비가 초가을 산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BBS 뉴스 진지훈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연꽃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원칙과 중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진흙 속에서도 깨끗함을 잃지 않는 연꽃을 일컫는 처염상정의 의미를 되새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교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면서 종교 화합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릴 적 강릉 외가에서 사찰을 많이 다녔고 특히 20살 무렵에는 예술가 중광 스님과 낙산사 등을 즐겨 찾았다고 추억했습니다. 우리 부모께서도 원칙을 중시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또 원칙만 가지고 또 세상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잘 중도를 지켜서 국민들의 큰 여망을 실현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강릉의 포교당이나 또 낙산사, 또 신흥사 여기를 친척들하고 많이 다녔고요. 강릉에 가시구나. 네. 그리고 또 20대 때는 또 중광스님 모시고 낙산사, 신흥사, 백담사 윤 전 총장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낙산사 주지인 금곡 스님 등 종단 집행부 스님들도 함께했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 주지에 임명된 조계종 호법부장 태원 스님이 도량 수호와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무회의 직후 신임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도선사가 서울 북부의 거점 포교도량이자 교육과 복지 등에 있어 역할이 크다며 여법한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행 스님은 도선사 전 주지 도서 스님에게 사찰과 종단 발전을 위해 애쓴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에 참가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등 4대 종단 종교위원 4명이 활동 중단과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법만 스님과 김선명 원불교 교무, 백종현 신부 등은 어제 서울 광화문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탄소 배출 감소 대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 기후위기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와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한다며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와 중부경찰서가 손을 잡고 학내 성폭력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성범죄가 캠퍼스를 파고들고 있지만 대학생 대상의 교육은 초중고와 비교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박준상 기자가 중부경찰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실의 방이라고도 불리는 경찰서 진술조서실. 사건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이 작은 공간에 교실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관내 동국대학교와 함께 비대면 성범죄 예방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퍼스 내 성범죄를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너무 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참으면요. 그 다음에 중단되는 게 아니라 더 횟수가 많아지고 정도가 심해져요. 의사표시를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을 보면 학내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1,2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740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2%를 차지하면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성폭력과 명예훼손, 모욕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던 범죄가 사이버상으로 번지는 등 범죄 형태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지능적으로 변하는 범죄에 대처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춘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관점을 갖추기 위한 교육체계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성범죄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청소년에 비해 대학생 대상의 교육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한순간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도록 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퍼스 성범죄 예방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녹아있는 경찰관 강의 같은 교육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한 그 성범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범죄 교육을 할 때 좀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은 대학교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넘쳐나는 디지털 유해 환경 속에 건강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층 체계적이고 면밀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개원 16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우수 인력 영입과 최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병원 5층 대강당에서 동국대학교 상임이사 성월 스님을 비롯해 최성래 동국대 의료원장과 권범선 동국대 일산병원장,
임성우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 등 교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6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성월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진실과 친절함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찾는 전국적인 병원으로 만들고 첨단 기술 도입으로 의료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계 청년운동단체인 대한불교 청년회가 경기도 강주시와 천주교 수원교구의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종교 평화를 저해하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잇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은 호국불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명소를 특정 종교의 성지로 왜곡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천지남은 탄압받는 천주교인들을 보호하려다 스님 수십 명이 처형당하고 폐사에 이른 곳으로 불교의 자비정신과 희생이 깃든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제주교대 여대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4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20대 청년 불자의 갑작스런 사고로 제주불교계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고 이유빈 씨의 49제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빈 씨의 49제가 열린 제주시 법룡사. 사랑스러운 딸을 갑작스레 보내야 했던 아버지 이남훈 씨의 추모사는 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줬습니다. 유빈아, 아팠다. 유빈아, 아빠는 아직도 소망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직까지 소망 같아. 저희 사진을 보면서도 너무 보고 싶어. 유빈 씨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 활동을 하며 미래 불자의 꿈을 키우고 올해는 잠시 활동을 접고 초등학교 임용고시 준비에 매진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줄 거란 믿음으로 맞았던 모더나 백신은 오히려 유빈이의 꿈을 빼앗아 갔습니다. 특히 이 씨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혈전증 증상을 보였지만 질병관리청은 모더나 백신의 경우 혈전증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3차례나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산매 검사를 의뢰했는데 반려를 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WHO 가이드가 있어서 우리는 그 가이드에 근거해서 행정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이 백신 사망과 관련한 행정 절차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부검요? 나 우리 딸 자식 죽은 것도 이렇게 좀 서러운데 부검한다고 내가 뭐 딸이 돌아오겠습니까? 부검을 왜 해야 되죠? 부검 안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만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행정 절차를 알아보다 보니 나중에 지금 이런 예방법 운영 규정도 보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사망자는 필수 증빙 서류가 부검 소견서다. 부실한 행정 처리 속에 유빈 씨는 결국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 여부를 인정받지 못했고 정부는 이의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백신 접종 사망 사례로 신고된 700여 명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12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가족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